10년을 매일같이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딱 떴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완전히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아, 그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감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하고도 뼈아픈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대체 왜 우리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까 하는 거죠. 네, 오늘 다룰 잔료는 타인들 결혼 회고록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한 부부가 어떻게 헤어졌나 그런 가십 같은 이혼 이야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인간관계 자체의 그 취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글이에요. 현대인의 관계, 그리고 우리 내면의 따리를 틀고 있는 고독에 대해 이보다 더 예리하게 찔러주는 내용을 찾기 힘들 정도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는 흔히 결혼이나 관계의 안착을 그 동화 속에 나오는 해피엔딩이라는 결승선으로 생각하잖아요. 막상 도착해보면 그곳은 지도가 없는 매우 복잡한 정글의 시작점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 정글이라는 비유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의 핵심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확인하는 거죠. 네네. 우리는 숨쉬듯 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 얼마나 거대한 심리적 역학이 충돌하고 있는지는 애써 외면하곤 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듣다 보면 결국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아슬아슬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틈새로 스며드는 짙은 고립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대체 이 튼튼해 보이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애초에 우리가 이 관계에 특히 결혼에 얼마나 무리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대가 클수록 추락할 때 충격도 크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대 사회가 한 사람에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너무 많은 역할을 우겨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연인이자 베스트 프렌드이자 내 멘탈을 관리해주는 테라피스트에 완벽한 공동 양육자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 삶의 목적까지 다 채워주길 바라고요. 그렇죠. 과거를 떠올려 보면 이 기대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거대한 대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 가졌던 정서적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동네 친구랑 수다 떨고 어르신들한테 조언 구하고 이웃과 아이도 같이 돌보고요. 네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거대한 마을의 역할을 오직 배우자나 연인이라는 단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전부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애초에 불가능한 무게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저는 이게 마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 그 맥가이버 칼 하나로 집 전체를 지으려고 덤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맥가이버 칼이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 조그만 칼 하나에 톱도 있고 가위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완벽한 3층 저택을 뚝딱 지을 수 있겠어 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한 도구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당연히 툭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부러지는 파열음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관계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를 더 짓누르는 변수가 하나 추가되죠.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아, 인스타그램 같은 거요? 진짜 피곤하죠? 네, 소셜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철저하게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되어버렸거든요. 문 닫은 집 안에서는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데도 밖으로는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끔찍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척해야 하니까 속은 더 골마가는 거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최근 이런 결혼 회고록들이 유독 압도적인 공감을 얻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친밀감과 실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때문이죠. 디지털 시대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정작 실제 삶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고 느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겪는 깊은 고독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겁니다. 와, 결국 내면의 고독 문제라는 거군요. 근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어요.
보통 파국이나 이별이라고 하면 엄청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뭐 치명적인 바람을 피웠다거나 거대한 빚을 졌다거나 하는 영화 같은 폭발 말이죠. 네네, 막 쾅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터지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서서히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은 차라리 극적인 배신을 핑계 삼고 싶어 합니다. 탓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관계는 하룻밤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침식 과정을 거칩니다. 침식이요? 바위가 깎이듯이요. 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원망, 피로감, 그리고 정서적 방치 같은 것들이죠. 갈등보다 침묵이나 기계적인 일상, 감정적 마비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도 갑작스러운 배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문득 깨닫는 거죠.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주 조용히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의 상대방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관계의 붕괴가 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지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진이 아니라면 어떤 걸까요? 오히려 수년에 걸쳐서 집의 기둥을 조용히 갉아먹는 흰개미 떼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집이 무너지면 큰 지진만 탓하려 하지만요. 기둥 속은 이미 흰개미 때문에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당신의 관계에서 이런 침묵의 순간, 그러니까 흰개미가 갉아먹는 소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차 안에서 라디오만 틀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숨막히는 침묵 같은 거요. 맞아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각자 스마트폰만 멍하니 보는 조용한 단절의 순간들. 이 회고록이 평범함에도 강력한 이유가 바로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조용한 틈새가 어떻게 거대한 단절로 이어지는지 심리적 패턴을 잘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조용한 피로감과 원망, 그 흰개미 때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데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는 그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의 불균형, 그리고 관계를 위해 개인의 정체성을 희생하는 과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건강한 결혼은 친밀감을 깊게 하지만 장기전이 되면 육아 같은 현실에 치인다는 그 부분 말이죠. 네, 한 사람의 끝과 다른 사람의 시작이 어디인지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지고 개성이 지워져 버리죠. 특히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의 자아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타적인 양육자와 개인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잖아요. 게다가 감정노동 문제도 크고요. 맞습니다. 관계의 분위기, 의사소통, 긴장감 등을 관리하는 감정노동은 종종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 인정받지도 못하고요. 안 보이니까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는 거군요. 속만 타들어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조화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불만과 피로를 억누르게 됩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죠. 가족을 위해 참아주다 보니 정작 보내는 불행해지는 모순이네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이를 너무 솔직하게 글로 쓰면 독자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이 감정적 조화를 조용히 보호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근데 저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강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이 답답하셨나요? 관계를 위해서 내 욕구를 다 죽이고 억누르면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피로와 원망이 결국 암세포처럼 퍼져서 관계를 폭파시킨다면 애초에 맹목적으로 양보만 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가장 나쁜 질 아닐까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이에요. 당장 안 싸우려고 무조건 참는 게 결국 관계를 망치는 길 같아서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만 평온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개성과 감정이 소외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진정한 친밀감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예쁜 포장지로 싸놓은 거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진실된 감정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려다 보면 종국에는 서로를 가장 멀리 있는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모든 걸 다 해주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기대도 환상이고 희생을 통한 억지스러운 조화도 시한폭탄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은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초기 연애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초기에 우리는 상대방 자체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투사,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과 사랑에 빠지거든요. 내가 씌운 완벽한 필터를 사랑하는 건요.
네, 진짜 도전은 그 환상의 필터가 다 벗겨지고 사라진 후에도 계속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환상이 깨진 뒤의 사랑이라 관계가 끝날 때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도 자료에서 흥미롭게 풀었잖아요. 맞아요. 상대방 자체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만들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상상 속의 미래를 같이 애도하는 과정이죠. 나중에 같이 늙어가자고 했던 그 허구의 미래가 죽어버린 걸 슬퍼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사랑은 결국 이상화되지 않은 가장 날것의 모습, 그러니까 지침이나 결점, 이기적인 모순 등을 똑똑히 직시하면서도 그걸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아,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시하면서 tolerate, 견뎌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폭풍 같은 열정은 변동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동반자적 관계가 더 깊고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동반자적 관계요. 저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나를 100% 이해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내 속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주길 원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를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을 찾는 게 아니라요. 어두운 방에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있을 때 비록 불이 꺼져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 그게 진짜 친밀감 아닐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어두운 방 비유가 자료에서 말하는 친밀감의 새로운 정의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친밀감은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 아는 게 아니라면 뭐죠? 상대방이 영원히 내게는 부분적으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늘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죠.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감정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의지입니다. 아, 모른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낯선 곁에 머물러주는 용기군요. 네. 그래서 이 회고록이 단순히 결혼 제도를 비판하는 납작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깊은 인간적 긴장에 드러나는 무대로서의 결혼을 그렸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정보 과잉 시대에 타인에 대한 알 수 없음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판적 사고이자 성숙함입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탐구의 긴 여정을 짧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파트너 한 명에게 지우는 그 무거운 기대감에서 출발했죠. 네, 그 비현실적인 압박감이었죠. 그리고 관계가 극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침식과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의 무게로 무너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환상을 내려놓고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친밀감의 정의까지 함께 도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과 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의 연인, 가족, 친구 관계 속에서 혹시 보여주기식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갈등이 두려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을 억지로 홀로 짊어지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고 모른 척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 질문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닿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담담히 인정하고 그 낯선 곁에 감정적으로 머무는 것이 진짜 친밀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타인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자료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매일매일 변화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알 수 없음을 포용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너그럽게 견뎌내며 곁에 단단히 머물러 주어야 할 첫 번째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는요. 어쩌면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총찰이네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낯선 나와 먼저 화해하는 것. 그게 결국 타인의 낯섦까지 껴안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출발점이 되겠죠. 오늘 저희가 깊게 탐구해본 이 이야기와 질문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탐구해볼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따뜻하고 지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